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2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죠. 블랙아웃, 깜깜이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조사들이 어제까지 실시된 조사는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발표할 수 있고 내일도 발표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부터 실시하는 조사는 발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실시된 조사들이 오늘 잇따라 지지율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천차만별입니다. 갤럽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쪽은 갤럽은 이 전화 면접은 조사죠. 여기는 격차가 계속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은 아직은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ARS 조사는 격차가 상당폭 줄어들어서 오차범위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갤럽 조사에서 전화 면접은 조사에서 아직은 이재명이 49%,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이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갤럽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재명이 13%포인트를 앞서 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은 좀 비슷해지죠. 36, 김문수가 36, 이준석이 9. 자, 그래서 45 되니까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갤럽 조사가 아니고 ARS 조사를 보면은 이미 오차범위 안에 있던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재명이 43.6,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2.7, 0.9%포인트 차이, 초박빙,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조사가 맞을까? 좀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제가 갤럽이 하는 이 전화 면접은 조사의 특성, 그리고 ARS 여론조사 공정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ARS 조사의 특성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현재 상황에 맞는 조사는 ARS가 더 가까이 가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가 취재를 한 실제로 투표장에 갈 사람들이 ARS 조사에 많이 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ARS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 가 있고, 갤럽을 비롯한 전화 면접은 조사는 여전히 한 10%포인트, 9%포인트 정도까지 이제 차이가 나 있는데, 물론 변수는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모르는 일입니다. 뭐냐면은 내일 당장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오늘 단일화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오늘 밤중이라도 이준석이 지금 콘에 몰려있죠. 여성 신체, 젓가락 발언으로 지지율이 아마 폭락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어젯밤에 TV 토론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죠. 이준석의 폭언, 젓가락, 그리고 여성 신체를 언급한 발언은. 자, 그런데 아마 지지율이 빠지고 있을 겁니다.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조사가 이렇게 ARS 조사와 전화 응답은 조사의 진폭이 굉장히 큰데,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현실에 가깝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사, 갤럽이나 여론조사 공정이나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조사들은 거의 다 샘플 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죠. 그리고 또 많아야지 한 2000명 정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시간 문제, 비용 문제 때문에 대규모 샘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6000명 샘플, 전국의 유권자 6000명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일단 어디 조사냐면 뉴데일리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민에 의뢰를 해서 25일, 2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도 여론조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이 46.9, 김문수 후보 41.8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5.1%포인트까지 좁혀졌죠. 이 같은 조사에서 뉴데일리가 지금 세 차례 대규모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같은 조사에서 처음에 5월 16일, 17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49.2대 김문수 38.6, 10.6%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그것이 확확 줄어들어서 8.8%포인트로 줄어들었다가 지금 5.1%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대선 D-6일 놔두고. 지금처럼 줄어드는 그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골든크로스, 선거일 전에, 투표일 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겠죠. 물론 내일 사전투표, 모레 사전투표에 또 상당히 격차가 좁혀지거나 거의 뭐 근접한 그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좁혀진다면은 6일 사이에, 본투표 6일 사이에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그냥 수치가 줄어드는 그 속도를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돌발 변수, 최대 변수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준석의 이 폭언이죠. 여성 신체를 거론하고 젓가락 어쩌고 한 그 폭언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대규모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준석은 정말 어떤 대선 후보감이 아니다. 대통령은커녕. 자, 그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준석을 지지하는 쪽은 과거의 보수 우파 쪽이 더 많죠. 그래서 이준석의 그 지지표가 다시 복귀를 하는 그 상황이 같이 이어진다면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에 이준석에게 갔던 표가 다시 돌아오는 이것이 합쳐지고, 거기다가 지금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영남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표 결집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TK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받았던 75%,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80%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끌어올려야 된다. 75 내지 80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지금 논쟁들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았던 60%선, 그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못 미쳐줘. 한 4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남에서 한 10%, 20% 지금 지지율보다 득표율을 더 끌어올리게 되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숫자가 나왔다. 거기다가 5.1%포인트 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이보수, 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이보수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뉴데일리가 리서치 미인에 의뢰해서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하기 전날까지 조사한 내용은 이날 이후 발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부터 조사된 내용은 이제 발표가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 조사에서 6,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46.9, 김문수 41.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서울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났다. 특히 서울. TK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80%까지 득표를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여기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61.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득표율 한 75%, 80%가 되려면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지지율을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부울경,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 47.4%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60% 득표율까지 끌어올리면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영남 지역에서 보수층 결집 운동이 좀 더 활기차게 남은 6일 동안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재명이 42.9인데 김문수 43.4 이렇게 나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최대 승부처입니다. 유권자 수도 경기도와 거의 버금가게 두 번째로 전국에서 많은 곳이고, 그리고 이 서울이 승부처로 떠올랐는데 다른 조사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로 최근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서울에서 김문수 40.2, 이재명 42.4, 오차범위 안에 있죠. 넥스트 리서치가 MBN 매일경제 의뢰로 조사한 여기서도 김문수 37.5, 이재명 40.7, 다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서울에서 승리한 후보가 결국 대권을 잡았다. 그런 것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울에서 이기면 대권도 잡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졌지만은 대권을 잡았는데 다른 대선에서는 2000년 이후에 다른 대선에서는 서울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권을 잡는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초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남에서 총결집하는 이게 서울이나 인천, 경기,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경기도나 인천은 이재명이 조금 앞서고 있죠. 경기도지사를 했고 어쨌거나 인천의 지역구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 출향인들, 영남 출신 출향인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죠. 그러면 영남 지역에서 보수 총결집에 바람이 불면은 그 여파가 출향 인사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제가 8080 운동을 그때 소개를 드린 바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때 불리하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80% TK에서 먼저 80% 투표에 80% 득표를 올리자. 그 바람이 불었는데 그것이 수도권에 사는, 그러니까 영남의 어르신들이 수도권에 사는 자손들에게 그것을 계속 전화를 해서 전파를 시켜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도 영남에서 결집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영남에서의 보수층 총결집 운동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오늘 계속 쏟아졌는데 아마 내일까지 쏟아질 겁니다. 특히 그런데 내일 쏟아지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오늘 조사한 거는 안 되죠. 어제까지 조사한 건데 그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 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바로 어젯밤 8시에 있었던 TV토론에서 이준석의 폭언이죠. 자, 그래서 이준석의 폭언이 반영된 조사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한 모레쯤,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는데 그걸 공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공표를 하지 못하지만 이 각 캠프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막판에 단일화가 지금 안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오늘 그 밤뿐이 시간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강론 3자 대결에서도 이긴다는 전략으로 지금부터 간다고 하면은 이준석의 무너지는 이준석 그 표를 흡수를 하고 또 사이 보수표를 다 이렇게 투표장에 나가도록 이렇게 그 캠페인이 벌어지면은 충분히 남은 6일 동안 총력전을 펼쳐서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좀 더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